지금 부동산 가격의 상승, 주택 가격의 상승 왜일까? 이거 진짜 많이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차 2법이 저는 전셋값을 올렸고요. 전셋값이 올라가니까 결국 집값을 밀어 올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 말씀 계속 드려왔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2법을 빨리 폐지시켜야 된다. 계약갱신 청구권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이 두 법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임대차 2법 폐지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임대차 2법이 4년치 가격 상승분을 반영을 해서 전셋값을 상승시키는 압력을 만들고 있다. 임대차 2법도 폐지하는 방향이 맞다. 솔직히 좀 욕 나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한 건가요? 아마 시장에서요. 진짜 수많은 사람들이 임대차법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그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기사도 그렇게 나왔고요. 정환진 TV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임대차 2법 때문이다. 임대차 2법을 빨리 폐지해야 부동산 시장에 어떤 안정을 깨할 수 있다. 진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거든요.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야기한 건 맞거든요. 이 말이 틀린 말이. 그런데 지금 임기가 2년이 지나서 임기 중반을 넘어설 그 시기가 왔는데 지금 최악의 상태라는 뜻이에요. 왜? 지금에서야 이걸 깨달았다 이런 뜻인가요? 참 답답하네요. 야당이 공룡야당이라고 못했다고요? 천만에요.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공룡야당이 문제입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을 낱낱이 조목조목 국민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면 야당도 어쩔 수 없어요. 야당이 무슨 통배짱이라고 국민의 의견까지 무시합니까?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2년이 일반적인 계약갱신 청구권제였어요. 이거 4년으로 만들어서 부동산 대폭등을 유발한 건 맞잖아요. 아니 전세 보증금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2년 동안 받을 거를 한꺼번에 4년 동안 받을 거를 한꺼번에 받아야 되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2억이었다면 이게 2년 오를 때 뭐 지금까지는 10%만 올렸다 쳐요. 그러면 2억 2천만 원을 받았는데 4년 올릴 걸 한꺼번에 받아야 되니까 2억 4천만 원 내지는 2억 5천만 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2억 5천만 원이면 전세값이 25%가 올라가는 거예요. 25%. 그러면 집값은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당연히.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집값을 올린다고 제가 여러 번 목이 터져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왔습니다. 2년 기간이 4년으로 되니까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 올라감이 결국은 집값을 밀어 올린다는 것 아마 여러분도 지금 계속 이야기하셨고요. 저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여기다가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5% 내로 인상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1년마다 5%씩 계속 인상하고요. 4년 후에는 왕창 올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4년 후에는. 이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는 말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로 집값을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보세요. 2020년 7월에 기존 계약은 5.8%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가 되니까 2022년 7월에는요 5% 이내 그래도 뭐 좀 더 올려서 6% 올렸다 쳐요. 그런데 2022년 7월에서 2024년 7월 이게 다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값이 지금 완전히 폭등하고 있죠. 21.7% 전체적으로는 7.3%가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3%가. 그러니까 지금 폭등하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이게 바보도 아니고 이런 그래프 하나 못 봅니까?
제가 그래프 그려서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실제로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집값이 올라간 거 보세요. 2020년 7월 4억 9,922만 원이 전셋값이었어요. 그게 2022년 6월 딱 말입니다. 1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6억 7,792만 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이미 이때 봤습니다. 이때. 지금 2년 사이에 전셋값이 35.8%가 올라갔습니다. 4억 9,922만 원이 6억 1,031만 원으로 사실 이것도 최고가에 비하면 덜 올라간 거예요. 덜 올라간 거예요. 최고가로 보면 35%가 아니죠. 더 많이 올랐죠. 지금 그렇게 오르고 있잖아요. 2024년 5월까지 지금 벌써 4개월 새에 12.3%가 올랐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지금 7월에 얼마나 오를까요? 7월에. 지금처럼 오르면 이거 말입니다. 천정부지예요. 예, 천정부지. 진짜로 많이 집값이 이래서 올랐거든요. 전셋값을 계속 밀어 올리니까. 전셋값 가격지수도 보면 2020년에서 2023년 사이가 엄청 올라가잖아요. 특히 2021년 99.7까지 올라갑니다. 2023년에 92.4로 떨어졌지만 이때가 가장 많이 올라갔잖아요. 결국은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실제 지금도 전세값은 62주 연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2주 연속. 이러니 집값을 밀어 올릴 수밖에 없죠. 예, 이러니 계속 밀어 올리잖아요. 계속 밀어 올리잖아요. 집값은 18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관진 TV에서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왜 안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그들은요. 전세가까지 안 알아도 됩니다. 그들은 몇십억짜리 집에서 살면서 떵떵거리고 대한민국을 호령하고 사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정책 담당자도 윤석열 정부 때 정책 담당자도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이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어요. 집값이 오르든 말든 나는 그거하고 상관없으니까. 내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계속 버스 타고 지하철 다니다가 어느 날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차를 타고 다니면 버스값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지하철 값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미 나는 돈이 많아서 좋은 집에 살기 때문에 전셋값이 어떻게 되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국가 지도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세요. 이미 서울 각지에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는 20억 5천만 원이 지금 신고가로 갔고요.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설 전용 59제곱미터도 24억 7천만 원 신고가 갔습니다.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도 지금 20억 6천만 원으로 신고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이 진짜로 잘못된 거죠. 진짜로 잘못된 거죠. 대응을 잘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했으니까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서민들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국가 지도자들을 우리가 잘 뽑아야 돼요. 앞으로는요. 지금 현장을 잘 알고 현장에 대한 정책을 잘 펼 수 있는 사람들을 국가 지도자로 뽑아야지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을 자꾸 뽑다 보니까 이게 우리를 우습게 하는 거죠. 우리를 개돼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책은 정책대로 잘못되고 현장은 현장대로 왜곡돼서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시장이 더 안정되고 더 화기애애하게 돌아가는 거지 지금처럼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떡하니 자리 보전하고 군림하려고 하는 것 이거 저는 제대로
단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죄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단죄.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발 대통령실에서도 이게 이야기 이제 2년하고도 2개월이 넘어서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차 2법이 왜 집값을 상승시키는지 지금 제 지표 보면 다 압니다. 국민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임대차 2법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 이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집값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급을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급도 솔직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 집값이 지금 잘못하면 급등할 수 있다는 거. 지금 못 막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은 똘똘한 한 채 강남 4구나 마용성이라고 합니다.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이쪽만 집값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강남 3구의 어떤 후광과 마용성의 어떤 상황이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이거요 언제 어느 때 서울 외곽으로 번지고요 수도권으로 번질지 모릅니다. 지금 빠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제가 봐서는 집값 진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확히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는 최악의 어떤 상황을 맞는 것 저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못하잖아요. 지금 잘못하는 것은 최악의 어떤 신호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려왔고 그 상황이 앞으로도 최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집값은요. 아직까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이게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게 과연 얼마나 갈까요? 이게 여러분 심리라는 것은 한번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붙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불을 붙입니다. 그러면 패닉 바잉이라고 하는 공황 구매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공황 구매가 결국 시장에 엄청난 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끝장납니다. 끝장납니다. 두고 보십시오. 완전히 끝장날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경제를 지금 자칫 잘못하면 최악의 상태로 몰고 갈까 사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